왜 항공모함 도입 결정까지 23년이 흘렀나? 90년대부터 논쟁만 반복. 올해 첫 예산 반영. 지난해 7월 12일은 해군사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습니다.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6회 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이 건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동안은 항모를 도입해야 하느냐, 도입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옥신각신하느라 연구는커녕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시기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느 시기엔 북한의 연안 기습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군이 스스로 항모 도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23년입니다. 항모 도입 결정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15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 실린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 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양해군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게나마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 이전인 박정희 정부 시절엔 북한의 지상전력 위협에 대비하느라 해군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베이 위협의 연안방위, 이젠 항모함대 필요. 1992년 강영호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제1회 함상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상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안방위에 중점을 뒀던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기동함대 체제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6년이었습니다. 대양해군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은 그해 4월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직 이착륙기 20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도입 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배경엔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 일본에 대해 반일 감정이 치솟았고 김 전 대통령의 지시로 2만 T급 항모와 구축함 6척 건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열망을 대변하듯 1996년 서울에어쇼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2만 T급 국산 경항모 모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국방부와 합참이 이 계획을 반대했고 이듬해 경항모 연구개발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은 표면적으로 항모 도입이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중일 갈등 유발 준 스스로 반대, 주변국의 해군 군비 증강이라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항모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소가 나올 법한 논리였지만 당시엔 그렇게 항모 도입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는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이기 때문에 항모가 필요 없다. 북한에 우선 대응해야 한다 고도했습니다. 이때부터 해군 지휘부는 북한의 위협 대신 대양해군 건설을 주된 노선으로 삼고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공감대도 더해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 건조사업,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 KDX-3 건조사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해군에 또 한 번의 고난을 안겼습니다. 1200T급 초계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면서 덩치만 크고 비싼 군함 만들면서 허세 부리다 앞마당 뚫렸다.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군이 현실보다는 이상해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군을 질책했습니다. 해군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국민 여론 급선회. 2011년 1월 여론은 다시 급반전했습니다.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21명이 사모 주얼리오 선원들을 단 한 명이 사망자도 없이 구출해낸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2012년부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대양해군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해군의 노력이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중국이 첫 항모인 랴오닝호를 취역시키고 일본 내부에서 이즈모급 대형 항모를 경항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국산 항모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러고도 7년이 더 흐른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급 대형 수송함 2 개발 사업비 27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항모를 직접 확인하려면 앞으로도 1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모 도입 계획은 지난해까지 무려 23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질곡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해한다면 좁은 바다에서 굳이 돈이 많이 드는 항모를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의미한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수십 년간의 논쟁에도 많은 국민들이 꿋꿋하게 항모 도입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연구를 진행한 김인승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6.25 전쟁 당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항모의 역할을 감안하면 항모 도입에 단순히 대양해군 논리만 내세워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군 취약점, 움직이는 비행장으로 대비.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행장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미 공군은 일본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대한해역 너머에서 온 전투기들은 작전 시간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항모를 동원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표적에 도착하는데 평균 1시간 7분이 걸린 반면 함재기는 5에서 10분 만에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낙동강 혈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역사적인 철수작전인 장진호 전투와 피난민 9만 명과 병력 10만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흥남철수도 수많은 함재기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공군 비행장을 1차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급격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지 의존성이라는 공군력의 한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역 70년 전이 교훈을 되짚어보며 움직이는 비행장, 항모를 통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사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